잠깐만, 아까 태양 몇 번이라고? 45번. 43, 5, 6. (45번) 또 수업 시간에 하는데 진짜 엉뚱해 진짜. 아, 43번. 자, 문제 봐봐. 사다리 꼬리래, 그지? 그지? 근데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나뉘어 있고 지금 알파 베타의 사인 값의 비율 구하래. 문제는 알파랑 베타가 같은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한 번 쓴다고 하지 않고, 알지? 사인 법칙을 여러 번 써야 돼.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위아래가 평행하니까 여기 있는 억각의 사이즈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똑같은 억각을 세타랑 세타라고 써볼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왼쪽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쓰면은 사인 알파분의 그 마주보는 대변 4라고 돼 있는 이 비율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대변 AB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 둘이 같은 건 무조건 항등식이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눈을 돌려가지고 오른쪽 삼각형으로 넘어가서 이제 베타랑 2, 세타랑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또 써도 그거 역시나 항등식이잖아, 그지? 사인 베타분의 맞은편 2는 사인 세타분의 맞은편 CD. 이해돼?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위에서 쓴 사인 법칙은 여기서 쓴 거니까 외접원의 사이즈가 더 클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더 얘는 더 작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외접원의 지름과 여기서 나오는 외접원의 지름이 같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사실상 얘랑 얘를 몰라도 어차피 중요한 거는 지들끼리 똑같은 거고 지들끼리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결과적인 지름값이 얼마인지 전혀 몰라도 그냥 얘랑 얘가 성립한다는 건 맞는 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걸 가지고 위에서 사인 알파만 남긴다고 치면은 결국에 얘를 여기 갖다 곱해주고 이만큼의 역수를 여기 갖다 곱해주는 거니까 사인 알파는 AB라는 변의 길이 분의 4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지. 하지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사인 베타는 CB분의 2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끼리 나눠갖고 비율 구하라고 한 거니까 사인 알파를 밑에 쓰고 사인 베타를 위에 쓰면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AB분의 4사인 세타 위에는 CD분의 2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분수 계산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똑같은 이만큼은 약분되고 지워질 거니까 그리고 2랑 4도 지워버리면 2 남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 곱해서 2CD분의 AB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너네 작년 기말고사 15번 문제가 부교재에 없는 외부 문항인데 그 아이디어가 얘랑 똑같아. 알겠지? 뭔가 그림이 복잡하게 꼬여있을 때 사인 법칙을 여러 번 써가지고 그것들끼리 연립하고 계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46번 45는 어떻게 남아서 나랑 해.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일단은 문제가 좀 복잡한데 준 조건들을 보면은 AB의 길이 4, 그 다음 BC 길이 2, 루트 26, 그 다음 각도를 여기를 줬어.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를 준 게 아니라 얘랑 얘를 곱한 거를 줬어. 그치?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 넓이가 어쩌고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씩 가보면 결국에는 S1이라는 넓이를 구하고 S2라는 넓이를 구해서 지들끼리 이제 5분의 6배라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S2는 지금 여기랑 여기 길이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길이에 곱이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낑겨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S2의 식을 먼저 구성을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변 AD 곱하기 BC 그 다음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지.
근데 물론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네 둘이 곱한 거를 문제가 저기 30이라고 줬잖아요. AD랑 DC구나. 미안. AD랑 DC. 그치? 얘를 지금 30이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S2에 들어가는 값은 15 곱하기 사인 세타고 이제 더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여기서 스탑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위로 가서 첫 번째 넓이인 얘 파란색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문제가 준 길이가 20개랑 20개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각도를 알면 편하거든. 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맞지? 대신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각도 4분의 파이를 잘 써먹기 위해서 차라리 여기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X라고 잡아서 얘 식을 쓸 때 2분의 1 곱하기 야 이웃한 두 변을 얘로 보는 게 아니라 4하고 X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라고 봐도 되죠? 그럼 이제 결국에 S1을 구하려면 X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X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나머지가 각도랑 변 두 개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X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알아듣지?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각도를 기준으로 그 각도의 대변이 한 번 써 있는 거니까 여기를 루트 26의 제곱이라고 쓰고 나머지 두 개가 x랑 4라서 여기를 4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에 사인 코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푼다. 자 얘는 26 여기는 16 얘는 x제곱 2랑 2랑 지우면 남는 게 4루트 2의 x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의 x 빼기 10은 0이다를 풀어야 돼. 그치? 첫 번째 인수분해 하시고요.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루트가 있더라도 근해 공식 쓰면 돼. 알겠지? 그냥 해. 근데 일단 너네가 연습할 거는 생각해봐. 야 원래 10을 인수분해하면 보통 그냥 당연히 2랑 5로 쪼개잖아. 근데 그냥 2랑 5로 해버리면 루트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쓰는 게 어차피 이 2라는 숫자는 루트 2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식을 쓸 때 단순히 2, 5로 하는 게 아니라 루트 2하고 5루트 2로 써주면 곱한 거 10 나오는 거 맞지? 그러고 얘 만들어지려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아무튼 x의 길이가 5루트 2라는 걸 알면 돼.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그냥 근해 공식을 쓰든.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 윗자리에 들어가는 x값을 5루트 2라고 써주면 나머지를 다 숫자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다시 써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루트 2 하고 야 웬만하면 이거를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되는데 야 루트 2분의 1이 더 편할 때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얘랑 그냥 날리시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얘가 10이지. 맞아? 내가 풀 때 10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 됐어 여기까지? 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라 했냐면 S2는 S1에다가 5분의 6 빼한 거래. 근데 S1이 10이야. 그러니까 S2가 S1에다가 5분의 6 빼하는 거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요런 놈이 이름이 10이란 얘기지. 따라오냐? 그래서 요만큼의 식을 풀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사인의 세타가 15분의 12,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마지막에 문제. 이때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를 물어봤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야. 어디서? ACD니까 여기서. 여기서 외접원 반지를 구할 거고 사인 법칙 쓸 건데 알고 있는 각도가 이거 알고 있지 지금. 맞은편 대변의 길이 x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사인 법칙 한 줄만 더 쓰면 되죠.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x라고 쓴 게 외접원의 지름일 거 아니야.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쓰시고 x 값은 여기 5루트 2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 4분의 25루트 2가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을 2배 하였다 이 얘기지. 나누기 2 하시면 답은 8분의 25루트 2. 됐어? 딱 요 정도가 이제 내 시험 문제 한 12번, 13번에 나오는 거죠. 쉽지 않아? 쉽진 않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세요. 그 추가로 준 프린트는 안 풀 거야? 너네 공부할 때 쓰라고 하는 거고 검사할 건데 왜냐면 얘는 센 B고 그건 그냥 센이잖아.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고 문제 순서가 똑같아. 풀면 알겠지만 하다 막히면 그 원래 푼 풀이 찾아가가지고 공부해. 안 되면 질문하고. 이게 지금 진도 나가는 걸 포기하고 그걸 또 풀 만큼의 가치는 없어. 알아들었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본 프린트에서 64번까지가 진도인데 그거까지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근데 그 새로운 공식 이쪽 있잖아요. 네. 50번을 그거 안 써서 풀었는데 52랑 52는 어떻게 이렇게 뭐 그거 물어볼게. 50번과 51번의 차이는 뭐야? 이게 내가 너네들의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막 꼽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들을 때 뭐 어떤 건 되는데 다른 건 안 돼요라고 할 때가 있잖아. 그럼 그게 왜 달라서 안 되는 것 같은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 알겠지? 자, 50번 보면은 결국에 우리 내가 진도 나갈 때 피타고라스를 막 써갖고 AF, AC, 뭐 FC 구한 거 맞지? 그럼 재현아 여기가 334 맞지? 네. 그럼 334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세타를 구하고 네. 사인값 구하고 넓이 구하고 맞죠? 네. 그럼 결국에 핵심은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구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것도 5, 7, 8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 근데 약간 힌트를 주면은 봐봐. 5, 7, 8짜리를 할 때 우리가 세타를 잡잖아요. 세타를 어디다가 잡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 가장 긴 변의 반대를 잡는 게 제일 유리해. 그게 숫자가 좀 작아져. 대신 고민할 때 이 가장 긴 변의 반대편을 잡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때는 얘를 눈치껏 둔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코사인이 음수면 일사변이 아닐 거니까. 알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푸는데 네가 세타를 말이야 여기 5 반대편을 잡았다라고 치면 그때는 숫자가 좀 많이 들어올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52번을 보세요. 얘는 야 일단 사인 값의 비율이 뭐랑 같을 수밖에 없다? 대변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맞지? 그러면 삼각형에 세 변이 있는데 어쨌거나 세 변의 길이가 9대 10대 11인 거니까 얘를 9K, 10K, 11K라고 써도 틀린 거 없다 그지? 그럼 대충 내 멋대로 쓸게. 맞죠? 그 다음에 세타를 어디다가 잡아? 그냥 난 여기 반대편을 잡을래. 얘가 제일 기니까. 그리고 나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첫 번째 코사인 값을 구할 때는 여기 비율을 적당히 축소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K를 떼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9, 10, 11인 상태라고 놓고 해도 각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11의 제곱이 빼져 있는 거고 나머지 9제곱이랑 10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9 곱하기 10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거 할 때도 180 하지 말고 그냥 냅둬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여기는 81, 여기는 100, 여기는 빼기 121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 치면 빼기 40이니까 얘랑 얘랑 만나서 여기가 6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0, 0 날리고 그 다음에 6 나눠주면은 3분의 1하고 나오는 거지. 그걸로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인 값으로 되돌아갈 때는 이제 3분의 2루트라고 쓰면 되죠. 됐어? 그 다음 마지막에 넓이식을 쓸 건데 세타가 내가 지금 여기라고 잡은 거니까 넓이는 이제 얘랑 얘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K 곱하기 10K 하고 사인 B인가를 하였더니 3분의 10루트 2였다를 푸시면 K가 나올 거고 둘레가 나오겠지. 알겠지? 또 얘기하세요. 그때 뭐 57번 이런 거 좀 빡센 거 다 풀어줘도 뭐 괜찮나? 없어? 64번 그냥 64번? 야 양심 고백. 나 옛날에 초보 강사 때 이거 못 풀었어. 아, 그러니까 니네도 못 풀 수 있어. 알지? 왜냐면 이게 약간 좀 상식하고 다르잖아. 위에 문제를 봐봐. 여기서 나온 유형 자체가 공식도 그렇고 그냥 대각선 곱하고 중간에 B인과 사인으로 곱해라 이 얘기 맞지? 2분의 1까지 하고. 근데 거기까지 졸라 신나게 풀고 나서 마지막 문제 딱 봤더니 아니 줄 거면 대각선 길이를 주던가 줄 거면 여기를 주던가 이 서블론이 지금 여기는 변 이웃한 거 주고 여기 대각선 그 끼인각 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결국에는 내가 이 넓이를 쓸 때 이봐 만약에 네가
얘하고 요렇게를 쓰려고 치면 너는 문제를 뭘로 푸는 거냐면 이 그림을 보고 요 각도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잖아. 만약에 이 초록색의 관점으로 덤비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에 사인 세타라고 써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 세타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백날 해봐라 못한다. 내가 옛날 강사 때 그렇게 한 거 안 돼. 그 두 번째 방식으로 바꾸면 대각선 곱하기 사인 각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안 붙어야지. 파란색 할 때 2분의 1 붙어야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120도 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초록색으로 가서 얘를 구할 건지 파란색으로 가서 얘를 구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당연히 파란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의 수많은 성질 중에 뭐 맞은편 평행, 맞은편 길이 같은 다 제끼고 뭐 있냐면은 대각선과 대각선을 그리면 교점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그치? 맞지? 그걸 가지고 줬다가 문자를 이렇게 써볼게. 여기 뭐 가운데 교점 M이라고 하면은 B부터 M까지를 X, 그 다음에 A부터 M까지를 Y라고 했다 쳐봐. 그러면 요 위쪽에 A, B, B만 하나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3에 얘가 4잖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잡은 M이 어디 있냐면은 대각선의 가운데니까 여기에 가운데쯤에 M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 거고, 그때 120도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120도인 거고 당연히 60도가 되겠지 여기는. 그때 길이가 여기는 X, 여기는 Y인 거잖아. 됐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 그리고 여기서 한번 써. 그거를 잘 연립해 보려고 그래. 자, 그러면 왼쪽에서 쓰면은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의 코사인 60도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쓰면은 16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120도 맞죠? 영태야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요. 얘는? 저것도 2분의 1.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면은 위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고 아래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잖아. 그 다음 생각해봐. 내가 애초에 문제 설계를 어떻게 했어? 이 대각선들의 길이의 곱을 구하는 걸 갖다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그 여기에 들어가는 대각선은 2x랑 2y 맞냐고. 그러니까 너는 결국 xy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둘이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그냥 x 곱하기 y가 2분의 7이다. 그거를 쪘다가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알겠지? 이거 비상교과서에 있는 거고 민도 교과서는 없어요. 근데 요즘 알지? 선생님들 막 이상한 거 막 뺏겨오는 거. 쌤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을 좀 알고 넘어갑시다. 알겠지? 끝? 아 이제 수열하다. 여기부터가 진짜 시험범이고 아마 시험 문제는 22개 중에 23개 중에 삼각함수 활용 지금까지 한 거는 한 5개쯤 나올 거야. 쉬운 거 어려운 거 포함해서 나머지 10몇 개, 17, 8개는 전부 다 수열이고. 야 그때 얘기한 거지만 한 10분만 빨리 얘기합시다. 여기 가. 얘기를 좀 해볼게.